필요합니다. 와, 카카오 장난 없네. 진짜, 와. 확실히 파라다이스하고 코테가 뭐 좀 확실히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와, 여행주가 살아있네. 와. 와,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왔지? 레드캣투어가. 와, 대단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죠, 사실. 레드캣투어. 실적이, 시가총액이. 와, 좋네. 아, 진짜 좋은 회사예요, 확실히. 확실한 거는. 이제 좋은 회사를 우리는 싸게 사는 거죠. 싸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싸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좀 들어가기가 안 좋아.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꾸벅. 좋습니다. 네. 아유, 아가리 파이터님, 아유, 오셨네.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2월달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갑니다. 스무스하게 가고요. 일단 공매도가 한 달 연장되는데, 한 달 정도, 뭐 한 달 반이든 한 달이든 5월달까지 보고, 단기 조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월봉상에서 4개월 연속 지금 올라가고, 조정은 있을 뿐이죠. 왜 기술적 분석만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지수는 4,000포인트 간다고 보고 있고요. 4,000뿐만 아니라 그 이상 저는 충분히 더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의견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좀 조정을 우리가 좀 잘 이용하자. 조정을 좀 잘 이용해가지고 좀 싼 종목들 있죠. 좀 내가 눈여겨봤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이렇게 밀리면 지금 사기가 딱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직도 주식을 하기가 늦지 않았습니다. 와, 사람이 네이처. 지금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종목들이 그 밑에서 누워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감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서들 오세요. 저는 연휴 때 어디 안 갔어요. 어디 안 갔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고, 제가 원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누워있는 걸 사는 거지. 우리는 이런 누워있는 거. 우리 주변, 제가 잘 밖에를 잘 안 나가는데, 잘 나가게 되면 사람들 많이 물어보죠. 이제 뭐 사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뭘 사야 되나요?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사실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한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트님 안녕하세요. 나나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조정 받으면 이번 달 월급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 받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사시면 되고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매수 관점이다. 매수 관점이고, 조정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애경산업 그러니까 이런 게 버텨요. 이런 게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죠. 안전마진. 네, 안전마진. 여기서 사가지고 22,000원. 애경산업은 공개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22,000원대. 뭐 우리 이런 데서 딱 이렇게 하는 걸로. 여기서 사면은 크게 지수가 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지수 그 다른 종목들이 한 30% 빠지면 이런 종목들은 빠져봐야 한 뭐 10% 이내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욱더 탄력적이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종목들 30% 빠질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수영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고 우리가 사실 작년에 여정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수익률이 정말 좋았고 그렇게 올해 1월달, 2월달도 수익률이 굉장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열정, 그 다음 용기, 인내, 그렇죠? 그 다음 철학, 그리고 꾸준한 이런 금융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계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었고 주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또한 엄청난 또 꾸준한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폭락 시에는 남들 무서워서 던질 때 우리는 살 수 있었던 거였고요. 남들이 이 정도 됐으면 과열됐다 라고 던질 때 우리는 꾸준히 더 들고 있었고 더욱더 수익 낼 건 내고 또 살 건 사고 또 수익 내고 또 사고 또 수익 내고 또 사고 배당 받고 이런 거를 복리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작년에 폭락 때 우리가 제 말을 듣고 추가 매수를 엄청나게 하시고 차 팔고 주식 사신 분들, 집 팔고 주식 사신 분들은 또는 뭐 어떤 적금 깨고 보험 깨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은요 아마 저랑 한 10년 이상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왜냐면 뽑을 것은 다 뽑았다라고 봅니다. 그쵸? 뽑을 건 다 뽑았다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예가 뭐 모더리님 같은 경우, 마트님 같은 경우가 뭐 나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좋은 예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여정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폭락을 맞으신 분들이나 폭락을 맞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 다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수익률을 올리고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꾸준한 훈련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즉 최고의 훈련이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오늘 방송 제목이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던지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집 사기 위해서 뭐 누군가는 집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4인 가족의 그 통고점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좋은 자동차 슈퍼카 어떤 스포츠카 어떤 럭셔리 그런 자동차를 또 사고 싶어서 누군가는 명품을 이렇게 두르고 싶어서 저마다 다들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내가 절대적으로 빠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빠른 길은 없다는 거고요. 바나냐 정원님 구독 9개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는 꾸준히 우상향 할 거고요. 꾸준히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바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는 살아남을 거고 생존해 있을 거고 지금처럼 지속적인 수익을 저는 가능하게끔 만들 겁니다. 이제 가끔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또 잊을만 하면은 뭐 오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차피 한번 이건 약간 철학 차이인데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가 돈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벌려고 했다면 단타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야 좀 회원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해야지 시청자 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뭔가 어그로를 끌어야지 그런 게 될 건데 저는 알죠. 저는 제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과 주식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지난 인생 동안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거고 이런 가치 투자의 어떤 올바른 투자 문화, 올바른 투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돈도 벌리면 좋겠지만 돈보다는 우리가 한번 살 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나란 존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저는 돈은 따라온다고 봐요, 사실. 따라온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 이런 주식 어떤 리딩 방송이 없는 이유가 저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이런 질문을 누가 또 던지셨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해봐야 또 망하고 네 왜냐면 시청자들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무래도 주린이고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주식 사가지고 묻어놓은 돈으로 여윳돈 하면 다 된다더라. 10년 이상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들이 알아요. 그거를 다 압니다. 아는데 왜 못하느냐. 그 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페라리 타고 싶고 올해 10억 벌고 싶고 1억 벌고 싶고 100억 뭐 5년 해가지고 100억 벌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애경산업 살까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어떤 금융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한 훈련을 받아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다. 하루 이틀 24시간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운동한다고 해서 몸짱 헐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철학 차이에요. 철학. 너가 얘기하는 그 철학이 무엇이냐. 당신이 얘기하는 그 철학이 무엇이냐. 주식은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이왕이면 싸게 사서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철학 안에 디테일적으로 들어가게 되자면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서로 각기 다른 속성과 내가 자동차를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다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 다음에 만도 등등등등등 이런 중소형주까지 쫙 이렇게 그 외에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그거를 박스로 사 모을 것인가 아니면 현대차만 살 것인가 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현대차가 좋아지면은 같이 좋아질 만한 중소형주 세터들을 몇 개씩만 따다다다다닥 골라내고 거기서 박스로 5개, 6개를 주워 담을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한두 개만 주워 담을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즉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기다리면 끝난다. 그 기다리는 것을 못해서 실패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MW정님 안녕하세요. 이게 금융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금융교육이고 두리뭉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좀 귀찮아서도 있고, 좀 그러는데, 좀 방송을, 좀 여러분 좀 보세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여러분들. 근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남들 다 아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공개방송에서 수년 전부터, 최근에 한 달 것만 돌려보면, 다 나와요. 한 달 것만 봐도 마스터합니다. 한 달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 방송을 한 달 것만 쭉 풀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1시간 반짜리 이거를 그냥 한 2, 30개 돌려보면 딱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투자의 철학을 엿볼 수 있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왜? 1년 365일 동안 겸손방송은 매번 거의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똑같은 얘기. 분산 투자하고 월급 들어온 거 사고 주식 먼저 사고 그 남은 걸로 이제 써라.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게 아니라 다 쓰고 나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식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쓰는 거다. 이제 그런 거고 내가 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 목돈이 없다. 아니다. 10,000원도 사고 50,000원도 사고 뭐 10,000원도 사고 한 주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거지. 꼭 막 1,000,000원이 있어야지, 3,000,000원이 있어야지, 뭐 5,000,000원, 6,000,000원, 1억이 있어야지 주식 투자 시작하겠다. 그거는 시간에 특히나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이 시기를 다 놓치고 적금 만기되고 뭐 3년 뒤에 시작하겠다. 주식이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과열됐으니까 좀 이제 떨어지면 사겠다. 그럼 떨어진 대로 못 사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많이 올라갔다고 못 사는 거죠.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가격을 맞추는 것은 도박하고 똑같은 거다.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3년 최소 3년 뒤 또는 5년에서 10년 뒤에 그 기업의 가치를 봐라. 시가총액을 보고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벌면서 커지게 된다면, 사업의 확장과 커지게 된다면 내 재산도 같이 확장이 되는 거다. 커지는 거다. 같이 기업과 내 자산과 그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거죠. 즉 내 인생과 그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올바른 투자를 한다면 절대 깨질 일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깨질 일이 없는데 왜 깨져요? 조급해요.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오늘 사고 오늘 팔고 심지어 호가창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 어떤 매매, 호가창 매매,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어떤 차트, 캔들, 이평선,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인데 보조를 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우리가 다 똑같아요. 세상 그게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뭐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올 때 위병소금 뭐 탄약고 근무를 쓰죠. 그러면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죠. 왜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부사수가 사수 역할을 계속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빵꾸 납니다. 빵꾸. 유빈님 안녕하세요. 털려요. 바로 그냥 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보조가 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는 것은 어떤 지난 과거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과거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으니까, 과거에 10배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10배 올라간다. 뭐 과거에도 못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못 올라간다. 이런 거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실 올바르지 않는 투자다. 유빈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투자, 그 기업의 주당 가격 10만원, 20만원, 30만원, 뭐 100만원을 하더라도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5년 뒤, 10년 뒤에 가장 크게 이룰 만한 사람, 회사인가, 그 CEO가 이룰 만한 CEO인가, 능력 자체가. 그것만 파악을 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은 내가 한 주에 100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만원짜리,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냥 주당 가격은 주당 가격일 뿐이고,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럼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되고, 그게 또 300만원 되고, 400만원 되고, 500만원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10만원짜리가 50만원 되고, 100만원 되고, 만원짜리가 10만원, 뭐 5만원 되고, 10만원 되고. 그래서 지금의 작은 회사들, 소형주를 하는 이유는 또, 대형주도 하지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이 작은 회사가 미래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시장이 판단이 되는 그 순간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 지금은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1,000억 전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요, 그 회사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1조가 될 수 있는 그런
10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남들이 보지 않는, 끝났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99명이 이 회사는 안 돼, 이 회사 안 할 거야, 안 돼,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사야만 된다. 그리고 사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바겐세일이다,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7,000원 떨어진다, 5,000원 떨어진다. 그때는 멍하니 있지 말고 더 사는 겁니다. 근데 더 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회사의 가치가 10,000원짜리가 50,000원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게 5,000원으로 그래야 돼요. 그럼 5,000원일 때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50% 찍혀 있지만 마이너스 50%의 할인이다. 한 주 살 거 2주 살 수 있네. 열심히 사 모으면 돼요. 이번 달 사고, 다음 달 사고, 다다음 달 사고, 올해 계속 사 모으고, 내년에 계속 사 모으면 반드시 그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는 위니까 결국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런 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회사가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러나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액과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이 괴리율이죠. 여기 괴리율. 이런 게 괴리율이라는 겁니다. 이 괴리율은 결국 메꿔지게 되죠.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든지 이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나는 여기라고 본다.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바로 수렴이 되는 거죠. 회사의 가치가 위고 회사의 주당 가격이 아래면은 회사의 가치는 즉 주가의 가격은 회사의 가치에 수렴이 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가치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가치 투자에 왜 가치 투자의 함정에 빠지나요? 특정한 종목에 몰빵을 쳤다거나 어떤 비중을 좀 많이 과도하게 실었을 경우, 변동성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나 그 회사가 어떠한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되고 그런 생활 패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분산 투자라는 게 있다. 분산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그 분산 투자의 개수는 15개에서 20개가 가장 이상적인 거다. 하지만 투자 금액에 따라 또는 내 스타일에 따라 또는 구조 투자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속성을 이용해서 구조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산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 6, 7개를 박스로 담는다든가, 삼성전자에 1,000만원을 투자할 거 200만원씩 5개를 산다든지 반도체를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간다면은 이건 스타일의 문제죠. 스타일로 간다면은 뭐 종목이 3, 40개까지도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나는 좀 변동성을 더욱더 완화시키겠다 그러면은 종목수를 더 늘리는 게 낫고, 나는 변동성은 내공이 강하고 괜찮다 그러면은 한 15개에서 20개가 가장 적당하다. 저는 추천드리는 한 15개에서 20개를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3, 40개도 굉장히 좋다. 이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스타일의 문제. 아셨죠? 둘 다 좋다. 자, 알았다. 여기까지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누릅니다님 안녕하세요. 콩님 안녕하십니까? 1번 누릅니다. 녹방 보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열정이 있으시네. 열정이 있으시고, 네, 열정이 있는 게 가장,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동. 열정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겸손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열정보다는 장기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네. 장기적인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상하네. 욕을 하는데 왜 여성 시청자가 늘어나지? 나나님 안 그래요? 유비님? 그렇습니다. 이런 금융 교육을 많이 하는 거고,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녹화 방송을 보셔가지고 놓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은 주식 투자가 쉬워요. 굉장히 쉽고, 좀 뭘 하게 되면은 진짜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기다릴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기다리면 다 이게 올라오잖아요. 롯데쇼핑도 기다리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롯데쇼핑 죽어요. 큰일 났어요. 백화점 문 닫았어요. 이거 폐업하게 생겼어요. 백화점 나라에서 문 닫으래요. 코로나 나왔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코로나 나왔어요. 이렇게. 백화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디 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지. 너 큰일 났네요. 빵. 큰일 났네요. 쫙. 네, 큰일 났네요. 할 때 사야 된다는 거. 대중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되겠죠. 현대위아도 아이고 창원 공장 망했어요. 아유 요즘 뭐 망했어요. 미션 만드는데 전기차, 이 회사가 엔진 미션 만드는데 전기차는 엔진 미션을 안 만든다. 뭐 그런 그런 얘기 있어서 내연 기간은 끝났어요. 네, 끝났다 빵.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주식은 사실 지루해요. 네, 지루한 게 정상이고, 진짜 내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좀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런 LG 하우시스처럼 이렇게 밀려요. LG 하우시스는 사실 65,000원도 굉장히 쌌거든요. 지금 이제 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65,000원이 쌌어요. 지금도 사실 가격은 괜찮아. 65,000원이 쌌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이게 싸게 산 것 같았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런 지루한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됩니다. 견뎌야지 이런 수익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야,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박살 났습니다. 진짜 박살 나가지고 22만원짜리가 뭐 3만원, 거의 뭐 9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부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제가 내가 사진을 원래 잘 안 찍는데, 제가 배경 사진을 원래 잘 안 찍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힐링 받으러 이런 거네. 요게 그 IS 동서 그쪽에서 찍은 거. 여기 부산, 여기가 마린시티, 여기가 LCT 광안대교, 이렇게 나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번 찍어서 여기 사람들 낚시하고 이렇게 황소처럼, 올해 또 소잖아요. 소처럼 한번 가보자고요. 소처럼. 이거 월스트리트 가면 이거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월스트리트 가면 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소가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있어요. 월스트리트 가면 뉴욕에 그렇게 있고요. 오늘 할 말 끝. 아니 제가 방송을 강조할 때는 뭐냐,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수익을 만끽하면 되는 거고, 좀 이게 한 좀 떨어져야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줘야지 좀 금융교육이 좀 확실하게 들어갔는데, 심리적인 그런 교육이 들어갔는데 안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다 사놨으니까, 종목들 사놨으니까 그거 들고 가고, 수익 낼 거 수익 내고, 또 살 거 또 사고, 수익 낼 거 또 수익 내고, 또 살 거 또 사고, 계속 그러자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 이거 바나나님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거 주성 엔지니어링?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혔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아직도 이거 멀었는데, 올라갈 게 아직도 남았는데, 와, 이거 기가 막혔다. 이거 대박
대박이라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진짜 대박 났지. 카카오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대박 난 겁니다. 우리 와 여기서 얘기했는데 카카오 처음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VIP 거기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공개 방송에서는 여기서 여기 15만 원에서 다 사라 그러고 공개 방송에서 그냥 다 사라. 내가 공개하겠다. 다 사라. VIP 회원들한테도 15만 원에 다 사라 그래서 다 똑같이 사라 그랬어. 이때 못 산 사람들은 이때 못 잡은 사람들은 이때라도 사라 그랬거든요. 15만 원에. 이거 나중에 이거 지금도 레전드인데 나중에 레전드 될 거예요. 이거 카카오가. 자,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네 다들. 이야 네이버도 뭐 좀 조정받고 신고가 나오죠 이런 거. 이거 레전드 된다니까요. 레전드. 그러니까 LG화학도 들고 있잖아. LG화학도 여러분들이 LG화학도 그랬어요. 제가 이때도 얘기할 때 분명히 방송 자료 다 있습니다. 2015년도에 16년도에 LG화학 얘기할 때 16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독일의 바스프처럼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는 LG화학이 세계 점유율 시장 나는 1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 기억해. 그때 어떤 시청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파나소닉이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무슨 LG화학이 뭐 완전 비웃더라고. 그 사람 지금 어딨냐고. 그 사람 파 이거 어떻게 됐대. 그런 사람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라져요. 근정론자들은 부자가 되고 비관론자들은 부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왜 자꾸 폭락론을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야 유명해지거든. 어디서 막 불러주고 책도 쓰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숫자로만 계산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율이 사상 최고치다. 신용대출이 사상 최고치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다. 이거는 핵폭탄 터질 것이다. 이제껏 보지 못한 대폭락이 올 것이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 코로나 또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코로나 터질 때도 이번은 다르다. 엄청난 공포가 나왔죠. 기사에. 그리고 2차 팬데믹이 온다. 3차 팬데믹이 온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비관론자가 설칠 때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지금 주식 몰빵이구나. 지금 주식은 더 사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많아요. 제가 계속 이게 주기가 돌더라고요. 2017년도 당시에 우리 그 회원분들이 차를 많이 샀어요.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2017년도 당시에 뭐 제규어, 그 다음에 지프, 그 다음에 벤츠, 그 다음에 뭐 BMW, 아우디 뭐 다 사더라고요.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세보레까지 뭐 이렇게 다 차를 주식으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오로지 주식 수익 금액으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이에요. 다 이번에 이제 마트님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뭐 사고도 남죠. 엄청나게.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1번님 그거 감사합니다. 1번님 네 그거 유비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명절 선물을 잘 못 받아 그런 거 받은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팸도 보내주시고 아니 루테인 눈에 또 눈이 좋아지는 눈의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스벅 쿠폰도 보내주시고, 스벅 쿠폰.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좀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 방송이 사실 그 좀 매니아,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실 거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실 분들만 하시면 돼요. 제대로 좀 하실 분들. 막 일일비 하지 말고, 뭐 올해 예를 들어 뭐 A라는 주식을 샀다. 뭐 올해 안 올라가면 어때? 내년에 올라가겠죠. 그쵸, 여러분들? 내년에 안 올라가면 어때? 아니, 내 후년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지. 내가 올해 수익률을 뭐 20% 내겠다, 30% 내겠다, 뭐 더블 내야 된다, 따더블 내야 된다, 3배, 5배, 10배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도님.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맞지가 않고, 제 녹화 방송을 그래도 계속 눈팅 하시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받을 거고, 주식은요,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조급증, 그리고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주식 계좌는 깡통으로 갈 겁니다. 돈도 맞죠. 돈을 다룰 때 감정적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부자가 반드시 될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주식을 접근한다면 뇌동매매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남들 눈에는 위기로 볼 때 나는 기회로 보는 거고, 남들이 기회로 볼 때 나는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현재 좋아하는 주식들은 나는 매도의 관점을 본다. 조심스럽지만 남들이 좋아하는 그 주식들, 그리고 그걸 계속 사는 대중들이 사고 있어요. 좋아하고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식은 계속 매도를 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분할 매도 또는 뭐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반대로 남들이 싫어하거나 그 주식을 사지 않고 팔 사람 다 판 그 주식, 그러나 그 산업이 나중에는 돌았을 그 통찰력과 안목이 있다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다면은 그 종목은 지금 당장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주식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주린이들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주변을 돌아봐요. 주변을 돌아봐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써봐요. 또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써보거든요. 가전제품이라든지 특히 그런 거는요. 뭐 옷이라든지 가전제품 그런 거 제가 좀 써보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써보거나 어떤 마트나 백화점을 갔을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너나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계산대에 갔을 때 결제하는 거, 그런 걸 본다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써보고 제품을 써보고 좋다, 아 이거 좋은데 라고 한다면 그 주식은 사는 거죠. 내가 여성이다, 내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써보고 이 회사 좋은데 아모레퍼시픽 거 써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피부에 맞다 안 맞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맞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수입산 거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고요. 요즘 수입산 뭐 좋으니까요. 돈이 문제지. 그러나 내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어떤 뭐 코스메스라든지 한국콜마, 에이블 CNC 미샤죠, 이런 제품을 써봤을 때 나는 이건 참 가성비가 좋고 이게 좋더라, 뭐 클리오라든지 색조 화장품,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도로의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차의 그랜저, 제네시스가 많이 보인다더라. 제네시스 G80 그랜저가 많이 보인다. 지속적으로 현대차가 계속 많이 보이고, 팰리세이드, 투싼 뭐 이런 것도 계속 투싼 이번 신형도 자주 보인다더라. 아반떼도 그렇고. 그렇다면 현대차가 그렇구나.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부담스럽다면 현대차가 좋아질 때 좋아질 만한 회사를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봅니다. 계단걸레 있네.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여러분 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플랫폼이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좋아하고,
2차전지 이미 다 날라갔고, 뭐, 카카오 네이버도 이미 다 날라갔는데,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더 간다고 보고 있고, 또 좋아하는 섹터는, 중국 소비재 관련,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소비재 안에서 뭐, 화장품, 엔터, 여행, 어떤 서비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렇게 보는 것은 헬스케어 쪽, 건강기능식품, 또는 헬스케어 기구라든지 어떤 그런 제품을 굉장히 제가 또 고령화 사회에 맞는 그런 섹터를 유심히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스트 임플란트처럼 뭐 그런 위대한 기업들, 더 크게 될 기업들을 미리 발굴해가지고 미리 다 사놨죠. 이제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섹터를 좋아하고, 좀 싫어하는 섹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싫어하기보다는 투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크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이제 약간 중수라고 해야 되나? 주식 기능이 좀 되신 분들,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액이 이제 LG화학 걸 보고 있지만 매출액이 30조, 28조,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뭐 펄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LG화학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LG화학,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LG화학에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맞았나? 그럼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의 수익을 얻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라는 것을,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이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라 주주들이 봤을 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투자 스타일 자체가 항상 저는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해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과연 진짜인가? 진짜일 수 있겠지. 주식이 진짜일 수도 있겠지. 이 수치가 왜 가짜겠어? 그러나 어떠한 경계를 해야 되냐면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대중들이 이거를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 그럼 미래 3년, 5년 뒤에도 이 수치는 더욱더 투자자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더욱더 만족하고 투자자를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면 지금 당장 투자. 그게 맞지 않다면은 보류라는 거죠. 아무리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상승이 나오더라도, 물론 EPS라든지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겠지만,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그런 다 있어요. 재무제표 다 있어요. 다 보고 다 똑같은 숫자 다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주식에 노력을 한다면, 공부를 조금 한다면은 그 정도는 다 봐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할 때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 작년 매출액이 1조다. 올해 1조 1000억이다. 그러면 10%의 매출액이 상승이 나온 건데, 그럼 주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라고도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한 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 회사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라든지 기업 가치를 볼 때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특히 상당히 많고, 유행이 붙어야 되고 뭔가 불이 붙어야 되고 핫한 게 붙어야지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뭐 저번 기생충의 뭐 짜파구리처럼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농심이 짜파구리 뭐 해가지고 이때 쫙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농심이. 근데 농심의 실적을 보면은 2015년도 매출액이 2조 1,800억, 2016년도 매출액은 2조 2,170억 좀 올라오잖아요. 2017년도에는 좀 이제 비슷했죠. 2조 2천억.
2018년도에는 또 2조 2,300억 좀 비슷하다가 살짝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엔 2조 3,400억, 2020년도 컨센서스는 2조 6천억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농심이 주가가 사실 2015년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2015년도에 어떤 매출액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이게 한번 바람이 그냥 분 거다. 유행을 한번 탄 거다. 핫하게 올라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산의 가치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였다. 주식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대상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대상이 지금 시가총액이 9,200억인데 이건 싸요. 내가 볼 때 싼데 보세요. 대상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2조 6천억 매출액이요. 2016년도는 2조 8,500억, 17년도에는 2조 9,600억 올라오죠. 18년도에는 2조 9,500억 좀 이렇게 동률이 조금 나오고 19년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20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주가는 가지를 못한다는 거.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오는데 그럼 이런 우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횡보를 친다거나 밑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 투자자들이 여기서 뭐예요? 지지치고 나가는 거죠. 아씨 이거 안 된다. 이거 끝났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먹거리가 특히 이런 식품주 먹거리는 정말 안 움직일 땐 정말 안 움직여요. 여기 보세요. 안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서 5년 동안, 6년 동안 주가 안 움직이다가 7년 차에 쫙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2008년도에서 다른 종목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완만하게 올라가다 오히려 빠지다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 3, 4년간의 텀은 더 열어놔야 된다. 식품주가 하긴 편해요. 뭐 대상, 오뚜기 지금 다 괜찮아. 식품주들이 오뚜기도 보세요. 여기 오뚜기 그렇습니다. 풀무원도 그렇고 풀무원 또 두부가 잘 됐는데 풀무원은 그나마 좀 올라왔고 그래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풀무원이 비싸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비싸다.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고 CJ제일제당을 제가 또 가장 선호하죠. CJ제일제당도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샘표 식품 이쪽도 좀 이렇게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겸손이 좋아하는 회사가 오리온이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SPC 삼립도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1번. SPC 삼립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도 사실 크게 막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사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도 얘기해가지고 6만원대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거시기 하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좀 이렇게 사봤다가 좀 밑으로 빠지면 좀 뭐 한 주, 두 주, 뭐 한 주씩 살 수 있잖아요. 한 주, 두 주, 세 주씩 이렇게 뭐 10주씩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시기 하고 우리는 아직 안 샀어.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샀다. 우리는 아직 안 샀고 저도 SPC 삼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도 건설회사 중에 나는 신세계건설과 IS 동서를 좀 좋아한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대형주는 뭐 말해 뭐합니까? 다 이미 지나갔고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다 뭐 그러니까 그 신세계건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방송을 통해서 신세계건설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단기간에 160%짜리 수익이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IS 동서 같은 경우에도 네,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이런 데서 한번 나오고 굉장히 뭐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세터 얘기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는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반도체는 좀 투자가 그렇다. 설비 투자가 그렇다. 나는 어중간한 반도체를 살 것 같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 동시에 사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세 개를 그냥 돌아가면서 사는 게 나아요. 어설픈 반도체 그냥 살 것 같다면 불안해가지고 그거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또는 SK 하이닉스 쪽을 좀 이렇게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하면은
좀 사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설비 투자보다는 플랫폼을 저는 좋아합니다.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 인터넷 사업 플랫폼 회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더존 비존 같은 이런 회사들을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존 비존. 여러분들 아셨죠? 더존 비존.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맞을 것이다. 2015년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물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들고 들고 있을 수 있게끔 평상시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100%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100%, 200%, 300%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VIP 회원들. 과거 3, 4년 전 회원들은 막 10%, 20% 수익 나면 막 팔아버리고 뭐 하고 막 뭐 마이너스 10%, 20%, 30% 떨어지면 막 손절 쳐버리고 가버리고 그냥 제 욕하고 갔는데 지금은 완전 퀄리티가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돈이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준비가 된 사람만이 저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되겠고, 이거를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 근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아셨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번의 순간 내가 5년을 기다렸으면 5년을 더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회사가 물론 5년 뒤에 더 좋아진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근성을 반드시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내일 또 한번 보자고요. 내일 주시장 좋고 시작하실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VIP 혹시 관심 있고 나는 뭐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도 끝났고 스타트하기 좋죠.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모든 VIP는요 금융교육은 평상시에 금융교육은 공개방송에서 이루어지고 VIP 방송은 우리가 이제 샀던 종목들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그거를 제가 문자로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직장인분들의 거의 최적화에 맞고 심지어 전업투자자, 그러니까 전업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찝어드릴 수가 있어요. 찝어드릴 수 있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 힘차고 즐겁게 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일님 안녕하십니까. 방송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빨리 마칠게요.